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피버워크 용접 세 번째 시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기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용접과 전기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당장 드시겠지만, 오늘 수업을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전기는, 요새 영화도 나왔는데요. 교류 전기가 있고요. 직류 전기가 있습니다. 교류는 우리가 AC라 하고요. 여기 아니에요. AC라 하고요. 직류는 DC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화 나왔죠? 에디슨하고 테슬라라는 사람이 영화도 나왔던데요. 그럼 교류와 직류가 어떻게 다르냐? 직류는 이게 이제 저도 이게 다 설명하려면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직류는 플러스는 계속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계속 마이너스인 이런 전기를 우리가 직류다 이렇게 말하고요. 교류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파형을 그리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번갈아 가면서 있는 거를 우리가 교류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주로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대부분 교류입니다. 그래서 콘센트에다 플러그를 꽂을 때 특별한 방향이 있는 건 아니죠? 뭐 이렇게 꽂아도 되고, 잘 보시나요?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렇게 꽂아도 되죠?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렇게 꽂아도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한쪽이 한 번은 플러스 했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 했다가 한 번은 플러스 했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용접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용접기는 직류 용접기일까요? 교류 용접기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용접기, 현재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대부분 직류 용접기입니다. 직류 용접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는 교류이거든요. 한전에 들어온 전기도 대부분 교류입니다. 근데 교류인데 어떻게 직류 용접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용접기를 보시면 용접기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전원이 들어오겠죠? 이 전원이 들어오는 쪽을 1차 측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 했죠? 1차 측이다. 1차 측에 전기가 들어오는데 지금 대부분 공장에는 380V도 들어오고요, 또 220V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네, 1차 측에 전원 입력은 220V 또는 380V 이런 전기가 들어오겠죠. 근데 얘가 대부분 발전기가 아닌 이상은 DC가 아니라 AC 전기, 그러니까 교류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용접기는 대부분 직류 용접기예요. 직류 용접기라는 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흔히 용접할 때 플러스를 이렇게 모재에 접지하고요, 이렇게 모재를 용접한다면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홀더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둘이 바꾸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구분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그럼 구분해서 왜 써야 되는지 그걸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처음에 들어온 AC 교류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용접기 들어오면 뭔가 바뀐다는 얘기죠. 직류로. 맞습니다. 직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용접기 안에 대부분
정류기라는 게 있어요. 정류기의 역할은 뭐냐면 이 교류 전기가 정류기를 통과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교류와 비스무리한 직류 전기로 바뀌는 겁니다. 정류기가 하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이 용접기 안에 정류기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류기가 있어서 정류기를 통과하는 순간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교류 비스무리한 직류 전기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험 볼 특수용접 기능사, 용접 기능사 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피복압구 용접을 여러분들이 피복압구 용접이 용접 기능사죠. 용접 기능사를 합격하신다면 필기를 합격하신다면 시험을 봐야 할 텐데요. 그때 쓰는 용접기는 교류일까요? 직류일까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교류 용접기입니다. 교류 용접기가 좀 용접하기 힘들거든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설명을 할 거지만요. 직류 용접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직류 용접기가 더 많아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피복압구 용접을 제외한 COT 용접기나 또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우리가 티그 용접이라 하죠. 티그 용접 이런 거는 대부분 물론 교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로 직류 용접기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우리 1차 측에서 들어오는 전기는 대부분 교류 전기가 들어오는데 2차 측, 즉 부하와 걸리는 2차 측에 있는 걸리는 전기는 직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직류가 나왔느냐? 용접기 안에 정류기를 통해서 교류 전기가 교류 비스무리한 직류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해볼까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해는 가시죠? 네, 이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용접기가 있는데요. 여기 쉽게 그냥 우리 가정처럼 요즘 220V짜리 용접기도 많거든요. 220V 1차 측이 220V인 이런 전기를 연결하였다라고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측은 AC 전기, 그러니까 교류가 들어오는 거죠. 파형이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파형이 있는 이런 전기가 들어오는데요. 2차 측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하 걸리는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쪽에다가 어제 용접회로 배웠죠. 전극 케이블을 연결하고요. 홀더, 용접봉, 그다음 모재가 있고요. 모재에다가 플러스 접지 케이블을 보통 연결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용접회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사해 볼까요? 용접회로는 전극 케이블을 지나서 홀더를 지나서 또 용접봉을 지나서요. 그 다음에 모재를 지나서 그 다음에 접지 케이블을 지나서 다시 용접기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용접회로다 이렇게 부르긴다고 했죠.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바꿔서 끼면 안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약에 바꿔서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서 조공 시절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조공 시절에 용접사분들한테, 형님, 현장에서는
대부분 형님이라 부르죠. 네. 저기요, 뭐, 아저씨, 여기요, 이런 말 하면, 속된 말로 귀싸대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형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형님, 저는 좀 창피하고, 그래서 형님 못 하겠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는 벗어 던지고요. 어쨌든 이 모두가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친화력이 중요합니다. 용접 실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형님, 예를 들어서 형님, 나 점심시간에 밥 먹고 와가지고 용접기 좀 써도 될까요? 그러면 용접사들이 뭐 하려고 냐? 그러면 용접 연습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해라. 이렇게 할까요? 네, 대부분 하지 말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용접기를 대부분 자기가 쓰던 거를 다른 사람이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다 세팅을 해놨는데 그걸 만져놓으면은 다시 세팅해야 되는데 좀 짜증나거든요. 특히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날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외계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욕인 것 같은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욕을 들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왜 바꾸면 안 될까요? 네,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굳이 이렇게 구분할 땐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용접을 해봤더니 이 플러스에다가 모재를 이렇게 연결시켜 놨죠. 그리고 마이너스 쪽에 전극 케이블, 용접봉을 연결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녹는 걸 봤더니 플러스를 모재에 연결해서 접지 케이블을 해서 플러스를 모재에 연결해 놨더니 모재가 엄청 잘 녹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연결한 전극 케이블에 연결한 용접봉은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재봤더니 이걸 다 똑똑하신 박사님께서 재봤더니 플러스 쪽에 약 용접할 때 들어가는 열의 70에서 80%의 열이 플러스 쪽으로 가고요. 마이너스 쪽에는 20에서 30%의 열만 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이게 모재라고 한번 볼게요. 이게 모재라 한다면요. 모재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70에서 80%의 열이 모재 쪽으로 가겠죠? 자, 용접봉이 이렇게 있는데요. 용접봉이 있어요. 그러면 용접봉은 20에서 마이너스이고요. 20에서 30% 열만 가겠죠?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용접기가 있고요. 이렇게 1차 측에 예를 들어서 220V AC, 그러니까 교류 전기를 1차 측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를 직류 용접기라고 했죠. 마이너스 쪽은 홀더에 연결해서 용접봉을 걸었고요. 플러스 쪽은 이렇게 모재에다가 접지를 해서 이렇게 접지를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접지한 이렇게 해서 무는 거거든요. 접지를 했는데 이거를 접지 케이블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홀더하고 용접봉 걸은 거는 전극 케이블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모재가 있어요. 그러면 모재에 플러스를 걸고 그 다음에 홀더에 마이너스 걸은 거, 이걸 뭐라 할까요? 이거를 직류죠. 직류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요. 직류 전극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DC, 직류가 DC죠. 다이렉트 커런트, 전극성, 스트레이트 폴러리티라 해서 DCSP다 이렇게 불러요. DCSP하고 직류 전극성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직류 전극성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모재를 플러스에 걸고 홀더를 마이너스에 걸었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용접을 해봤더니 플러스 쪽에 더 많이 녹더라는 거예요. 많이 녹아요.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 다 재봤거든요. 재봤더니 박사님들이 다 재봤더니 플러스 쪽에 70에서 80%의 열이 가고요. 마이너스 쪽에 20에서 30%의 열이 가더라. 이걸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볼까요? 모재에 이런 모재가 있는데요. 모재에 우리가 플러스를 걸었어요. 또 용접봉은 이렇게 용접봉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해야 했습니다. 그럼 모재에 70에서 80%를 가겠죠? 또 용접봉에 20에서 30%의 열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모재 플러스 홀더에 마이너스 거는 거를 우리가 직류 전극성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럼 직류 전극성을 걸어봤더니 이 모재에 열이 많이 가니까 모재가 여기 껍데기만 살짝 녹을까요? 안에까지 깊게 녹을까요? 열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깊게 녹겠죠? 깊게 녹아요. 그런데 용접봉은 어떨까요? 조금밖에 안 녹으니까 위에는 많이 안 쌓이겠죠? 그래서 용접을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모재가 녹은 깊이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랬죠? 어제 배웠죠? 네, 그제 배웠나요?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용입 이렇게 부르죠? 용입. 그러니까 직류 전극성 모재가 플러스이고 용접봉 홀더가 마이너스인 이런 형태를 직류 전극성이라는데요. 플러스 쪽에 70에서 80% 열이 가기 때문에 모재 쪽에 열이 많이 가서 깊게 녹아요. 그래서 용입이 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 용접봉이 이렇게 쌓이겠죠? 용접봉이 녹아서 모재에 쌓여있는 이걸 용착금속이라고 한다 그랬죠? 용착금속의 폭을 비드폭이라고 그래요. 비드폭. 이렇게 용접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까지 폭이 비드폭인 거예요. 그럼 비드폭은 어떨까요? 비드폭은 좁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본다면 직류 전극성은 DC SP라 하고요. 모재에 플러스를 연결했고요. 홀더, 용접봉에 마이너스를 연결했고요. 70에서 80% 열이 모재 쪽으로 가고 홀더 쪽으로는 20에서 30% 열만 가요. 그래서 특징은 모재 형태를 보면 이렇게 용입이 깊고 비드폭이 좁은 이런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직류 전극성은 용입이 깊고 비드폭이 좁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 용접기가 있는데요. 220V 1차 측에 220V를 걸고요. 2차 측에 걸 건데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면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모재를 걸고요. 플러스 쪽에 이렇게 홀더를 용접봉을 걸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쪽이 홀더이고 마이너스 쪽이 모재인 거. 요런 걸 우리가 직류 역극성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까 직류 전극성의 반대죠? 네, 반대예요. 이거는 직류는 DC죠. 리버스이고요. 극성은 폴러리티에서 DCRP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면 홀더 쪽에 플러스니까 70에서 80% 열이 갈 거고요. 모재 쪽에 20에서 30% 열이 가겠죠. 그러면 용접되면 어떨까요? 모재가 있다면 모재가 마이너스이고요. 용접봉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20에서 30% 열만 이 모재 쪽으로 가니까 모재는 여기 껍데기만 살짝 녹을까요? 밑에까지 깊게 녹을까요? 열이 많이 안 가니까. 네. 방금 생각하신 그게 맞아요. 껍데기만 살짝 녹겠죠? 살짝 여기만 녹아요. 또 용접봉 쪽은 어떨까요? 열이 엄청 많이 가니까 위에가 넓게 비드가 넓게 퍼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어떤가요? 용입이 되게 얕죠? 또 비드폭은 어때요? 넓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직류 전극성은 DC SP라 하고요. 모재가 플러스이고 홀더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 용입이 깊고 비드폭이 좁습니다. 근데 직류 역극성은 DCRP라 하는데요. DC 다이렉트 커런트 리버스 폴러리티를 했죠. 모재가 마이너스이고요. 홀더가 플러스인데 모재 쪽으로 열이 안 가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녹아요. 그래서 용입이 굉장히 얕고 비드폭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교류는 어떨까요? 교류용접기로 한다면 교류용접기는 한번 이렇게 플러스 한쪽이 한 번은 플러스되고 한쪽은 마이너스되고 한 번은 플러스되고 한 번은 마이너스되고 이렇게 되니까 한 번은 직류 전극성이 됐다가 한 번은 직류 역극성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중간의 형태를 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입의 깊이를 한번 볼까요? 깊이는 직류 전극성이 가장 깊겠죠? 그 다음에 교류용접, 그 다음에 직류 역극성이 용입이 가장 얇죠? DC SP 교류는 AC DC RP 이렇게 되고요. 비드폭은 어떨까요? 비드폭은 직류 역극성이 가장 넓고요. 그 다음 교류가 중간이고요. 가장 좁은 건 뭘까요? 네. 직류 전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다음 중 용입의 깊이가 가장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직류 전극성, 2번 교류, 3번 직류 역극성, 4번 모두 똑같다. 그럼 답이 뭘까요? 네, 그렇죠. 직류 전극성이 되겠죠? 다음 중 비드폭이 가장 넓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직류 역극성, 2번 교류, 3번 직류 전극성, 4번 모두 똑같다. 그럼 답이 뭘까요? 네, 직류 역극성입니다. 이 극성은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만약 이 극성이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전국에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전극성, 역극성, 직류 역극성, 교류의 특징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요. 잘 숙지하시고요. 아니, 숙지라는 말을 쓰면 되나? 잘 암기하시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영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